건설회사 사장인 아버지는 미래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미래의 며느리가 사는 곳에 경비원으로 위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래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로 67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일까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30년 전 작은 회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키워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나름 알짜배기 회사라 할 수 있죠. 주위 사람들은 제가 돈이 좀 있다는 걸 압니다만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다행일지 불행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외동아들 준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준서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녀석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상대는 누구인가? 우리 회사 마케팅 팀장이에요. 미나라고 해요. 준서이는 제 회사와는 별개로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제 그늘에 가려지지 않겠다고 도움 없이 홀로 서겠다고 했는데 정말 해냈군요. 그렇구나. 너희는 어떻게 만났니? 작년 신제품 출시할 때 정말 고생했거든요. 유나가 밤새워 마케팅 전략 세우고 저도 개발팀과 밤새우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준서이의 이야기를 듣고 대충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아들아, 결혼은 신중해야 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일하면서 만난 사이니 서로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잖니?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요. 서로에 대해 정말 잘 알아요. 준서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했나 싶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야. 언제 한번 만나보자.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미나랑 같이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준서이와 미나를 만났습니다. 미나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준서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나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네. 미나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그녀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준서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어딘가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미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준서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 저희 충분히 생각했어요. 준서이가 약간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혹시 준서이의 재산만 노리는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나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변장해서 미나를 시험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이 방법만이 제 아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이자 회사 이사인 서태경을 불렀습니다. 서태경, 부탁 하나 들어주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잠시 회사를 떠나 있을 생각이네. 준서의 결혼 문제 때문이지.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 보려고 해. 서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태경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을까요? 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차례였습니다. 먼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준서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사실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단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다만 당분간 연락을 끊고 은거 생활을 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같다. 전화를 통해 준서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 도울 일은 없나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서아, 아버지를 믿어주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준서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서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태경,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다음날 저는 외모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걸음걸이를 느리고 무겁게 바꿨습니다. 서태경, 내가 경비원처럼 보이나? 서태경은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달라 보이십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태경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머리카락을 희게 염색하고 얼굴에는 특수 분장을 통해 주름을 그렸습니다. 이제 됐나? 네, 회장님. 이제는 정말 70대 노인처럼 보이십니다.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서태경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성은 70세. 이제 저는 박 회장이 아닌 조성훈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이제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거야. 준석과 미나가 사는 그 아파트 말이지. 서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걱정 말게. 내가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며칠 동안 저는 경비원의 일에 대해 연습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주차 관리, 택배 처리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만섭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경비원 교육을 맡은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관리소장님. 저는 허리를 구부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순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성훈 씨. 관리소장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이제 제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서에게는 제가 해외로 떠났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서태경을 통해 들은 바로는 준서이가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준서 씨가 결혼 준비에 바쁘다고 합니다. 서태경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녀석이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서태경, 이제 내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됐어. 네, 회장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준서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자 관리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조성훈 씨,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준석과 유나의 모습은 언제쯤 보이게 될까요?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일상이 어색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준서의 차가 주차된 곳을 확인하고 아들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검은색 외제차는 주차장 구석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끔은 준서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갔죠. 여보세요? 네, 김 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려다 참았습니다. 경비원 조성우는 준서를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언제 이렇게 먼지가 쌓였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고 그 쇼핑백들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아가씨, 좀 도와주겠소?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이 쓰레기 좀 버려주면 안 되겠소? 미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 아가씨, 저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러자 미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이 쓰레기 좀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미나는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저도 지금 짐이 많아서 바빠요. 죄송하지만 관리사무소에 말하세요.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제발요. 금방 끝나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미나는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알겠어요. 어디 버리면 돼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미나는 마지못해 제가 건넨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유, 냄새 나네요.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미나는 빠른 걸음으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됐죠? 이제 그만 가봐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준서이의 배우자가 된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니 보기 좋군. 미나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준서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날 저녁, 저는 경비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그때 CCTV 화면에 준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모습이었죠. 그의 뒤로 미나가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서이 무언가 말하자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준서이 다시 뭔가 제안하는 듯했고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정한 연인이었죠. 하지만 저는 방금 전 미나의 태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 앞에서의 그녀와 저를 대할 때의 그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 지켜봐야겠구나.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과연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경비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기를. 며칠 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제설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눈을 치우고 있던 그때 미나가 나왔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나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서둘러 걸어갔고 결국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차가운 말투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나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일부러 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미나가 차에 타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나는 차에서 내려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막지 말고 비키세요. 그리고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서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냐?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석과 미나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서이는 밝은 표정으로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저에게도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어르신,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준서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니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양반도 조심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준서의 팔짱을 끼고 주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웃들의 인사에도
저의 존재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서이는 분명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미나는 과연 그와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날 밤 경비실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미나의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준서 앞에서만 달라지는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 준서이 알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망설임 속에서도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밤늦도록 저는 경비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발 이 모든 것이 아들의 행복을 위한 옳은 선택이기를.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입니다. 아저씨, 저 1500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미나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이불을 떨어뜨렸어요. 이불 좀 갖다 주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불을 갖다 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경비가 그런 일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경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월급 받아 처먹고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경비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냥 이불 좀 갖다 주세요. 그것도 못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뭐예요? 이불 하나 못 갖다 주나요? 정말 쓸모없네요. 미나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꼭 참고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관리사무소에 이런 경비는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 제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일인가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경비원이지만 준서 씨의 아버지로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준서 씨를 사랑하시나요? 미나는 저를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명한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녀는 제 말을 무시하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또다시 분노와 실망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여자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를 준서이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나가 그 낯선 남자와 다시 만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고 더는 망설이지 않고 서태경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태경,
이젠 더 기다릴 수 없겠네. 준서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서태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혹시 잘못된 오해일 수도 있으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해가 아닐세. 이미 여러 번 목격했다네. 내 아들이 상처받기 전에 바로잡아야 해. 그날 저녁 준서이를 만나기로 한 저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요즘 왜 연락이 없으셨나요? 준서이가 밝게 웃으며 묻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서아, 아버지가 말하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저는 그동안 경비원으로 변장의 미나를 지켜보며 목격한 모든 일을 준서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준서이는 제가 보여준 CCTV 영상과 사진을 보고 나서야 충격에 빠진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아, 마음 아프겠지만 지금 이걸 알아챈 것이 다행이야. 앞으로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버지가 이렇게 나선 거야. 그날 밤 준서이는 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미나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준서이는 미나와 대면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관계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큰 충격을 받은 준서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가 나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안도했습니다. 내 역할은 끝났고 이제는 준서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였습니다.